아픈 거보다 이 사람이랑 훈련을 하고 이 상황이 너무 나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이게 잠시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통증을 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훈련 4시간 정도 또 조금 쉬고 이제 다시 또 훈련을 합니다. 4시간, 3시간 정도? 개인적인 운동까지 하면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무에타이 트레이너이라고 합니다. 무에타이는요, 태국에서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태권도, 정말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입식 타격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입식 타격의 최정점, 무에타이라고 합니다. 복싱은 손만 쓰는 거고, 킥복싱은 다리랑 손 쓰는 거고, 무에타이는 이제 팔굽이랑 무릎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탈로 입식 타격을 한 걸로 치면은 20살 때부터 조금씩 계속 했으니까 제가 지금 올해 39이거든요. 태국에 있을 때나 뭐 일본에 갔었을 때 막 본격적으로 시작했지, 앞전에는 그냥 조금씩 취미로 했던 거라서 한 10년 정도 된 거 같네요. 그죠? 일본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에타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인 친구인데 세계 챔피언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무에타이를 접하게 되고 배우게 되다가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무에타이의 길로 접어들었죠. 유학 생활을 어학 먼저 배우다가 2년 정도 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실력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친구 체육관에서 태국 트레이너들이 와서 직접 가르쳐줘요. 태국에서 챔피언도 따고 이랬던 실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트레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롤모델로 삼고 싶었던 후아카오라는 정말 전설 중의 전설인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태국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알려줘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ただ上へのパンチ殺しましたからね、ベルカーは。それだけうまいので。前蹴り、強い前蹴り、右ストレート、左膝、立ち上が最強か、それは見えないか、すぐ見えたにいました。左キック、フワカオのハイキック、容赦なく、まずはノートパス、右膝から左ミドル、この上段前蹴りが嫌ですね。足を飛ばす、自由自在に足を飛ばす。 그 입식 타격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어떻게 이런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막 너무 반한 것 같아요. 24시간 정말 잠도 안 자고 볼 만큼 똑같은 영상을 맨날 보면서 연구하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일념 하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매니저분께 제가 연락을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여잔데 너네 체육관에 가서 있을 수 있겠냐라는 연락을 했더니 며칠 만에 회답이 오신 거예요. 매니저분께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무작정 태국으로 갔죠. 저는 태국이라고 하면은 야시장도 밤에 나와서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곳일 줄 알았는데 정말 첩첩산중에 그 체육관만 딱 있는 곳이었어요. 산 저 언덕배기에 저의 가도 끝이 없는 허허 벌판에 도착을 하니까 정말 그 체육관만 하나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한국 여자애가 여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서로 내기를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못 버티고 나갈 줄 알았었나 봐요. 근데 제가 너무 꿈꾸던 사람과 정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모를 생활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막 하루하루 뭐 훈련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배워갈 수 있고 그 레전드가 나한테 뭘 하나 코치를 해주고 같이 정말 맨날 아침에 10km, 20km씩 뛰는데 그런 훈련조차도 너무 재밌고, 태국말은 그냥 딱 거기에서 쓰는 영어로 조금 배웠어요. 근데 거의 영어로 그분도 나도 고만고만한 태국식 영어를 쓰고 필리핀에서 유학을 잠깐 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매일매일 스케줄은 아침 7시에 잠이 덜 깨고 눈곱도 안 떼는 상태로 일단 무조건 7시 되면 뛰어야 됩니다. 안 나오거나 조금 늦잠을 자거나 이러면 와서 깨워요. 깨워서 옷도 못 갈아입은 상태면은 그냥 이 잠옷 입고 나가서 무조건 들리고, 그래서 아침 훈련 4시간 정도 밥을 안 먹고 하거든요. 공복에 뭐 뛰고 그리고 이제 점심 3, 4시간 하고 나면은 점심 먹고 조금 쉬고,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그 낮 시간에는 저희가 훈련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먹고 조금 쉬고
이제 다시 훈련을 합니다. 4시간, 3시간 정도? 기본은 같이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나머지 이제 뭐 체력이 이제 좀 남으니까 그래도 훈련하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뭐 근력 운동도 하고 개인적인 운동까지 하면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씩 운동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아침에 일단 그 뛰어야 되고 훈련하고 일단 그런 움직이기도 싫어요. 손도 막 다 붓고 뭐 그 정도로 이제 힘들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아침 훈련하고 저녁 훈련해도 중간에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거기 할 게 없잖아요. 시골이고 딱 그 체육관밖에 없는데 산악 자전거를 타고 2시간 정도 이제 혼자 달립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자연경 가는 느낌이어서 2시간 정도 또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다시 조금 1시간 쉬다가 다시 안 되면은 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낮 시간에 최대한 그렇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쉬고 싶을 때도 솔직히 많았어요. 다치고 하면은 조금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나보다 더 많이 다치는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쳤다. 다리 안 쓰고 위에는 할 수 있잖아요. 손만 쓰던가 발톱을 연습한다던가 다리 안 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꾀가 없더라고요. 잔꾀를 부릴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조금 잔꾀도 부리고 있었는데 안 통한다는 걸 아니까 그냥 나중에는 같이 했어요. 아침에 컨디션에 따라서 일단 10km 이상은 무조건 뛰어야 돼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도 군대를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저보고 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많이 다치고 뭐 했는데도 뭐 훈련은 여지없이 주는 대로 먹거든요. 제가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그건 없어가지고 음식이 이제 나오니까 저희가 시합을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선수가 시합을 나가는데도 이제 식단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먹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 먹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힘들고 이러니까 현지 음식만 또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인지라 한 번씩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그런 것도 조금 힘들었어요. 먹는 거? 입에 안 맞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입에 안 맞는다고 이걸 안 먹어보니 내가 그날 먹을 게 없으니까 아픈 거보다 이 사람이랑 훈련을 하고 이 상황이 너무 나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이게 잠시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통증을 잊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고 뭐 조금 쉬거나 이러면 너무 많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정신적인 걸로 승리를 한 건지 즐거움이 너무 크고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한테 뭘 알려줄까 막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너무 재밌게 있었어서 아픔도 있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훈련도 받아봤고 그분이 훈련하는 모습도 계속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너무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밖에 없나라는 거를 느껴요. 보고 있으면. 이동하는 훈련량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강인한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 옆에서 잘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도대체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그걸 옆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훈련할 때 뭐 조금 가르쳐 주는 거는 있지만 완벽하게 그 사람을 제가 모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오른쪽 펀치를 잘 쓴다. 근데 나는 오른쪽 펀치가 약해. 그럼 그거는 제가 따라할 수 없는 게 되잖아요. 가르쳐 준다고 한데. 그래서 뭐 이거를 못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그런 캐치도 빠르시고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것도 빠르시고 그런 거를 되게 또 꼼꼼하게 좀 잘 봐주시고 그러니까 흙이 봐도 그분은 다 아시죠. 한마디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되게 감동도 많이 근데 그 한마디에 달라져요. 이 내 자세가 펀치력도 내가 뭐 90, 80밖에 못 썼는데 그 사람이 자세 하나 살짝 바꿔줬는데 이게 펀치가 120 정도 내 파워에 그 정도까지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놀라신 게 한국 여자가 일단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팬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원데이나 오후에 잠깐씩 뭐 4시간씩 트레이닝 관광차 그런 거를 열거든요.
후아카오에 대한 팬심 때문에 사인 받고 싶고 얼굴 보고 싶어서 여성분이신데 오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사인 받고 하고 싶어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계세요. 정식으로 이렇게 뭐 해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분은 안 계시죠. 여자가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견디는 거예요, 제가. 자기들 생각보다 쟤는 뭘까? 이러면서 신기했어요. 맨날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 잘 챙겨줬어요. 한 달, 두 달, 3개월 막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에서 트레이너로 일도 하게 되고 외국인들 와가지고 체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팀원으로서 있었어요. 제가 있을 당시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큰 시합도 있었었거든요. 그때도 같이 팀의 일원으로 해서 같이 가서 보조하고 항상 이렇게 팀으로서. 나중에는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태국 사람에 대한 또 인식도 달라진 부분이 그때 달라진 것 같아요. 정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한국 사람도 뭐 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정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정이랑은 한 60년대, 50년대 때 한국 사회의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짧게도 여행 되게 많이 다녔고 배낭여행도 길게도 갔었고 틈만 나면 무조건 갔거든요. 그게 26살이었나? 그때 제가 심장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부정맥이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3일째 되던 날에 맥이 다 가라앉아서 그때서야 검사도 가능해지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제가 그때 막 이 맥이 뛴 게 220 막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손끝, 발끝이 다 보라색으로 변해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거. 심장이 빨리 뛰니까 잠도 못 자고 중환자실에 아무런 처치도 못 하고 그게 뭐 160 이하로 떨어져야 심초음파도 할 수 있고 무슨 검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냥 송장처럼 그냥 그렇게 누워 있다가 다행히 3일째 정도 됐을 때 이제 좀 이렇게 160 정도 간당간당 떨어져가지고 심초음파고 하고 해서 수술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많이 보잖아요. 이게 막 띠띠띠띠 바이탈 소리 나다가 갑자기 띠 소리 나면 어딘가에서 내가 보진 못하지만 그 수많은 중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음번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바이탈 띠띠띠띠 하는 소리에 막 공포심도 막 너무 커지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이대로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너무 많고 내가 아직도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이대로 죽는다는 게 그때 딱 다짐했던 게 내가 여기에서 내 발로 살아나갈 수 있다면 난 무조건 여행을 더 많이 다닐 거야. 지금보다 더 여행에 미쳐서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싶고 더 많이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계속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으니까 수술 잘 끝났고 퇴원하고 바로 배낭을 샀어요. 저는 한국이랑 제일 반대편 남미로 갑니다. 아시아나에서 죽어도 자기네 책임 없다 사인하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심장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뭐 타도 되겠냐. 근데 뭐 비행기가 고도가 높으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른다. 지금은 조금 안 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하셔가지고 나 무조건 가겠다. 그러면 이거 사인하고 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하고 탔죠. 우슈아이아라고 뭐 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끝 우슈아이아. 아르헨티나 그쪽 우슈아이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8개월간 또 남미 여행 하면서 많이 호전됐던 것 같아요. 자연도 보고 남미 사람들 좀 특징이 밝잖아요. 되게 에너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긍정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재밌게 잘 있다가 그렇게 8개월 만에 기복을 해서 몸도 좋아지고 멘탈이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는데 그런 죽을 고비를 한번 딱 넘기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또 소중해지는 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거는 항상 조금 갖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것도 급작스럽게 저한테 찾아왔던 병이었고 죽음이라는 거는 항상 내 옆에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하루라는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데 잠으로 자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이런 건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좀 해보는 편이고 좀 항상 좀 새로운 거 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러는 거는 조금 미루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할까 말까 이거를 예전에는 엄청 많이 고민했다면 요새는 할까 말까라는 생각 들 때 그냥 하자. 할까 말 물음표가 없어요. 느낌표만 있는 거. 근데 진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게 1차적인 목표는 내가 뿌아까오랑 같은 팀원이 되겠다라는 그게 있었고 2차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갖고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체육관을 하고 싶다, 뭐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강했었고 이것저것 뭐 배우고 싶은 건 배우고 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었는데 이것만큼 나한테 맞는 직업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재밌고 매번 다치고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눈 떴을 때 이 훈련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끝까지 재밌게 즐기면서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살면서 근데 2번은 못 느낄 것 같은 감정이에요. 다른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에 이렇게 하나 미칠 정도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여자고 타국에서 왔고 외롭지 않냐라는 질문을 항상 저한테 하셨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그래서 외롭지 않다고 그냥 이 순간이 나한테 다시 오지 못할 순간이고 난 너무 좋다. 매일이 꿈 같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도라이였습니다.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합이 끝난 상태였어요. 뿌아까오가 비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좀 한산하고 이래가지고 휴가차 하와이를 가게 됐는데 하와이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도 발이 묶여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금방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서로 영상통화하면서 금방 들어갈게 했던 게 뭐 한 달, 2달 지금 벌써 4년이 됐으니까 한참 막 열정이 있었을 때 그때는 빨리 가고 싶다 막 이랬었거든요. 다 무너지고 탁 나버리니까 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이 삶이 먹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제가 감히 뭐 말할 수 있는 입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냥 뭐 가볍게 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운동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입식 타격 중에서도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국내 시장에서는 알아주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자신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진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선 뭐 운동을 하시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정말 열정만 가지고 이 열정 하나로 내가 여기에서 불태우겠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오케이 근데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이게 좋아서 그러다 꾸준히 가다 보면은 저같이 뭐 어떻게 운 좋게 그런 뭐 세계적인 레전드와 함께 뭐 팀원으로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내 몸으로만 습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정말 중요하고 원래부터 운동 실력이 타고나가지고 내가 조금만 해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운동이라는 거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끝까지 해내실 수 있는 정말 고집 센 사람들만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전망이 밝지 않더라도 앞으로 전망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